안녕하세요. IT 시스템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래픽카드 수리인데요. 수량이 조금 많이 들어왔죠. 수리 중에 그냥 촬영을 한번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맡기신 분도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그 PC방이나 이런 그래픽카드들은 저희가 일괄 수리해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테스트하는 영상을 잠깐 찍어서 이렇게 맡기신 고객님한테 전송을 해서 결과 값을 보여드리는데요. 그래픽카드 수리 영상을 촬영한 지 좀 오래돼서 그냥 일괄 지금 한번 수리 과정 중에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그래픽카드는 고성능은 아닙니다. GTX 660입니다. 갤럭시사에서 나온 건데 딱 보면 아시겠죠? 어디서 왔는지는. 문제는 이제 이게 개인용이면 이 하나를 수리하러 보낸다? 뭐 꼭 굳이 수리를 하셔야 된다면 수리가 가능한 부분이면 수리를 하는 게 맞는데 그냥 중고 시세가 뭐 중고 시세나 수리 시세나 비슷비슷하겠죠. 수리는 이렇게 뭐 대량으로 들으면 간단한 작업 뭐 칩 교환이 없이 이루어지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에요. PC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대량으로 많이 수량이 들어오면 고치는 건에 한해서 뭐 5,000원 처리도 될 수가 있고요. 보통은 평균 10,0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받을 수는 있지만 더 받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냉납이나 화면 깨짐 또는 이제 화면이 출력이 안 되는 증상, 보통 그런 증상인데 뭐 온라인에 보시면 유튜브에 보시거나 하시면 뭐 재발한다 뭐 블로그나 이런 데 보시면 뭐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그래픽 카드가 견딜 수 없는 옵션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 이제 발열이 심하게 발생하겠죠. 내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 게임은 잘 돌아갔는데 몇 년이 지나서 그 게임을 했는데 뭐 제대로 안 된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은 항상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 될 때마다 약간씩 사양을 좀 높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계는 고정되어 있는 시스템이고 게임은 계속 발전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3년 뒤에는 보통 이제 그때 나오는 그래픽으로 그 게임을 돌리셔야 그 옵션에 맞게끔 돌리셔야 또 원활히 작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거를 당장 어떻게 화면이 나오게끔 에이징 테스트를 해서 통과를 시켜 드린다 하더라도 동일 조건의 게임을 뭐 과하게 돌리시면 뭐 똑같은 증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안 벌어질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옵션을 조금 낮춰서 돌린다든지 또는 이제 뭐 이런 PC방에서 나온 그래픽 카드를 굳이 이제 수리를 하게 되면 뭐 게임용이 아닌 그냥 일반 그래픽 작업용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리가 거의 다 진행이 다 됐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이쪽은 이제 수리가 다 진행이 된 상태고 이걸 일단 일괄 제가 이제 영상으로 촬영해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증상은 일단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증상은 제가 여기 하나를 뜯어서 여기 달아놨어요. 이렇게 달아놨죠. 지금 이제 그래픽을 두 개를 꼽아서 테스트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좀 구성해놨고요. 요거는 이제 이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펠티어 소자 쿨러입니다. 순행 쿨러죠. 여기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는 냉각수, 라지에이터에 들어가는 냉각수를 보충을 해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연두색 형식으로 나오죠. 그 밑에는 이제 그 스몰 패드 이걸 붙여놨고요. 지금 온도는 뭐 20도를 유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펜을 하나 얹어놨어요. 펜을 얹어서 무게로 이렇게 눌러줄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작업해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증상이 이런 증상도 있고 화면이 안 나오는 증상도 있고 또는 이제 뭐 어떤 에이징 테스트를 하면 컴퓨터가 꺼져버린다든지 아니면 화면이 가버린다든지 그런 증상이에요. 일단 뭐 증상 중에 얘가 조금 심각한 증상이기 때문에 한번 켜서 화면을 보겠습니다. 예, 지금 색깔이 이렇게 나오죠. 이제 메모리가 냉납이 발생했을 수 있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메모리 자체가 결함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메모리가 처음부터 이제 불량이면 그냥 얘는
뭐 굳이 메모리를 수입해서 뭐 교체를 한다? 이거보다는 그냥 사용 안 하시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끼워지죠. 이런 식입니다. 얘는 좀 상태가 심각한 수준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화면이 이렇게 뜬다고 해서 바로 칩을 뭐 히팅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뭐 우리 슬롯 접촉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뭐 이런 문제가 간헐적으로 발생될 수는 있어요. 접점이 안 좋기 때문에 통신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제 그건 기본적으로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픽카드가 깨지거나 화면이 안 뜨거나 접속면이 안 좋으면 다 슬롯 쪽 접촉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나서 이제 테스트를 하셔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건 다 진행하고 나서 이제 불량이 나면 이렇게 입고가 되죠. 이 그래픽카드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보통 다 고만고만해요. 뭐 이런 식이에요. 아예 화면이 안 된다든지 깨진다든지 간헐적으로 모자이크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게임 도중에 꺼져버린다든지 이렇죠. 그래서 이런 식을 이제 일단 이번에 입고된 거는 일단 리히팅 작업을 할 거예요. 리볼 작업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투자를 할 제품들은 아니죠. 칩셋이 불량 나서 바꾸고 이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수리가 되면 이제 수리해서 게임용이 아닌 일반 이제 뭐 작업용으로, 그래픽 작업용으로 쓰시기엔 충분하니까 일단 다 오픈을 해서 청소를 먼저 일괄 진행하고요. 지금 보면 이제 펜 같은 게 많이 지저분하죠. 지저분하기 때문에 일괄 청소를 이제 또 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리토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청소는 다 끝난 상태예요. 물로 완전 세척하는 것보다는 깨끗하진 않겠지만 거의 뭐 먼지는 거의 다 제거됐다고 보시면 돼요. 깨끗하게 제거가 된 모습. 네, 일단 작업을 하기 전에 쿨러에 묻어 있는 스몰글스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되겠죠.
GPU를 좀 세척해내야 되는데, GPU는 여기 칩 저항이라든지 콘덴서들이 SMD 형식으로 굉장히 조밀하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한 힘으로 이렇게 뭐 솔질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저항이 뭐 떨어져 나간다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 이쪽 표면에 붙어 있는 부분만 살 제거를 해 주시면 돼요. 하면 됩니다. 이거 깨끗하게 안 닦아내셔도 돼요. 어차피 뭐 이건 칩이 불량이면 교체 작업, 뭐 새로운 칩을 사서 교체를 하지 않을 거라서 일단 사용 가능하게끔만 그렇게 제가 작업합니다. 그 정도 투자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래픽 카드들은 아니죠. 네, 선물그리스가 다 굳어 있어서 일단 이렇게 굳어 있는 선물그리스는 쿨러를 방열판을 제거하게 되면 무조건 이유 없이 다 깨끗하게 다 닦아내셔야 됩니다. 닦아내시고 새로운 선물그리스로 도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일단 증상은 저희가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일괄 메모리 쪽이라든지 GPU 쪽에 히팅 작업을 다 할 거예요. 뭐 일일이 똑같은 이제 뭐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다 보여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일단 한 부분만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요. 작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이전에도 뭐 그래픽 작업은 저희가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영상을 촬영해 볼 만한 그런 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메모리 쪽, 얘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히팅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게 뒤쪽에 메모리가 납땜되어 있고요. 앞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작업할 때 조금 이제 조심을 해야 돼요. 뒤쪽에는 이제 은박 처리를 하고, 주변 소자들이 이탈하지 않게끔 뒤편에 있는 소자들요. 정리를 하고, 히팅을 한 다음에 이제 반대쪽에 이제 은박 처리를 하고, 다시 이제 뒤쪽 면을 히팅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 돼요. 일단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박 처리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나비 녹는 온도가 이 PCB 기판과 이 메모리 칩 사이에 그러니까 PCB 자체의 온도를 하부와 상부를 통해서 195도에서 한 220도 사이면 납은 충분히 녹습니다. 그래서 뭐 납이 녹은 상태에서 칩을 건드리면 안 되겠죠. 리히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플럭스가 이렇게 물로 된 형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이렇게 젤리 형식으로 된 것도 있는데, 이제 많은 양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흡수력이 빠르기 때문에 물로 된 걸 이번에는 액체로 된 걸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 IR 방식
BJ 장비를 이용해서 GPU 히팅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전에도 작업을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큰 별다른 자국은 없습니다. 콜라도 정렬이 잘 될 수 있게끔 플럭스를 똑바로 잘 해주시고요. 자, 저는 이제 이 PCB 기판에 230도까지 열을 가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조건마다 틀린데 저는 하부의 히터 온도를 얘가 뭐 조금 온도가 그렇게 해서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400도가 끝인데 395도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395도 하부 히터가 온도가 이제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하고 조금 틀리게 하는데 저는 일단 하부에 예열을 먼저 충분히 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부 히터에서 열을 가해서 이제 전체적인 히팅을 하는 방식으로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프로파일을 제가 컴퓨터로 해놨는데 일단은 이걸 밀어놓고요, 컴퓨터로 BJ 장비에 밀어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요건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놔놓고 촬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른 배속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좀 영상이 너무 길면 잘라서 마무리되는 장면만 촬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좀 저렴한 BJ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평면을 맞추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게 수평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PCB가 약간 이게 고정을 시켰을 때 뒤틀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수평을 정말 이렇게 잘 맞춰야 되고, 기존의 PCB가 쿨러 때문에 PCB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틀어져 있는 경우는 강제로 이제 하부 히터에 열을 가해서 PCB가 수평이 잘 되게끔 그렇게 해서 장착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게 일단 우선이고요. 뭐 물론 이제 고가의 BJ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얹으면 뭐 엑스레이 촬영부터 시작해서 칩 위치까지 정확히 이제 뭐 이렇게 작업을 하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까지는 뭐 저희가 수리 장비를 보유할 것까지는 안 되고요. 뭐 전국의 물량을 저희가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장비만 가지고도 만족을 해요. 지금 보면 그래프가 온도를 표시하는데요. 이게 원래 그 IR 방식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거나 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에어컨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놔서 바람 최대한 반대쪽으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약간 이제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온도가 일정하게 패턴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좀 들쭉날쭉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리히팅 같은 경우에는 뭐 최고 온도 설정해 놓은 제가 뭐 230도 또는 220도 세팅을 하는데 그 온도에서 어느 정도까지만 타격을 주면 납은 충분히 다 녹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가 조금 이제 좀 울럭불럭거리죠. 평탄하게 가지 않고 이제 고급 사양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저희도 가지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하부는 지금 395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거치대 높이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온도 측정하게 되면 딱 390, 뭐 400도가 이게 지금 되고 있는 건 사실상 아니에요. 저희가 측정을 해보면 여기에 400도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PCB 기판에는 한 100도 정도 밖에 하부에서 열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100도 정도만 유지해주면 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 기준에 제가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예요. 조금 더 다른 환경이 되면 이거 뭐 200도 세팅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상부의 히터가 너무 강한 열, 지금도 360도 정도 지금 상부 히터에 열이 가해지고 있는데요. 너무 많이 가게 되면 칩이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칩이 팝콘 증상이 생기는지 한 번씩 봐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온도 도달이 끝났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다운이 됐고요. 얘를 조금 식혀야 되기 때문에 팬 가동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칩에 어떤 볼록볼록하게 생기거나 팝콘 증상이 생기면 칩은 사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도를 최대한 그 그래픽 카드 조건에, 그 칩셋 조건에 맞춰서 세팅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똑같이 온도를 세팅했는데 팝콘 증상이 생긴다는 것은 그 칩 자체가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되고, 일단 그런 칩 자체는 원래는 이제 교체를 해야 돼요. 이제 GPU 자체가 문제는, GPU를 교체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수리 뭐 가격 인건비 다 계산했을 때 안 맞겠죠. 고사양의 그래픽 카드가 아닌 이상. 그래서 열 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이제 그렇게 간단한 수리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열이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일단 열이 다 식고 나면 이제 세척 과정을 거치고 이제 테스트 과정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시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세척 과정을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세척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1차 테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1차, 2차 테스트를 진행해야 되겠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GPU만 히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메모리만 또 히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최종 이제 테스트를 할 거예요. 이 오픈 상태에서 테스트 다이 위에 올려서 컴퓨터에 올려서 이제 컴퓨터가 정상 윈도우 진입까지 되는지 확인하고 정상 쿨러를 다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징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개를 저희가 들고 가서 밑에 그 PCB를 조금 세척하고요. 그 슬롯 부분을 부식이 많이 되어 있어서 닦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세팅을 했죠. 제가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화면은 정상으로 뜹니다. 그리고 윈도우가 진입이 되고 나면 일단 깨지는 거 없이 일단 윈도우 진입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에이징 테스트를 가능한 모델이 있고 안 되는 모델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쿨러 통제가 안 되는 형식이면 그래픽 카드가 에이징 테스트 중에 꺼진다든지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화면까지 정상으로 부팅이 되고 나면 다시 그 원래 케이스, 그러니까 원래 쿨러 방열판이랑 쿨러를 이제 체결을 다 하고 두 개씩 실장을 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여기서 전원 끄겠습니다. 자, 이제 스모그리스를 도포하고 전체 테스트를 일괄 제가 거의 다 맞춰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립을 다 해야 되겠죠. 조립 체계를 다 하고 나서 에이징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두 개를 제가 동시에 이 메인보드는 PCI 익스프레스 그래픽 솔루스 두 개를 지원하죠. 그래서 지금 두 개를 지금 얹어 놓은 상태고요. 두 개를 같은 윈도우에서 동시에 측정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이런 DVI 셀렉터를 통해서 1번 그래픽 카드, 2번 그래픽 카드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걸 선택 안 하시게 되면 주 그래픽 카드가 이제 두 번째 그래픽 카드는 확장이 돼 버려요. 여기서 이제 뭐 브릿지 케이블로 연결해서 하나로 이제
연결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확장 형식으로 되어버리고 테스트가 안 돼요. 그래서 주 보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 선택하고 전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뜨네요. 지금은 이제 얘 그래픽 카드예요. 뭐 둘 다 똑같기 때문에 단대로 이 그래픽 카드가 주가 되고요. 부팅되고 나면 스위치를 변경을 한번 해주면 확장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이제 얘가 주로 변경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2번 그래픽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돌아오네요. 이렇게 이제 1번, 2번 이렇게 둘 다 주 그래픽으로 선택 스위치 누르면 모니터만 이제 하나로 쓰게끔. 자,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이용해서 자, GPU 2번이 지금 가동 중에 있죠. 있고 지금 온도가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점점 올라가겠죠. GPU 1번은 이제 1번 그래픽 카드는 지금 놀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1번 그래픽. 이렇게 테스트하고 다시 나와서 2번을 선택하고 다시 이제 2번을 선택하면 다시 그 2번이 1번 GPU가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2번 그래픽카드의 밑에 하부다 PCB 기판의 하부에 온도가 얼만큼 나오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40도 가까이 올라가죠. 지금 풀로드 시키고 있어요. GPU를 풀로드 시키고 있고 지금 온도는 지금 72도 계속 올라오고 있죠. 한 80도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뭐 한 5분 10분 정도 지나게 되면 뭐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그래픽 카드에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좋지는 못한데 어차피 수리를 하고 나면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프로그램 돌아가면 크게 이제 뭐 문제 없이 그래픽 카드가 하드웨어적인 거는 큰 문제 없이 가동 중에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만약에 그래픽을 한 단계 떨어뜨리게 되면 온도가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82도까지 올라왔었는데 75도 이렇게 주주주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테스트하려면 빠져나오면 되겠죠. 빠져나와서 잡고요. 다시 스위치로 그래픽 카드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펌워크를 진행한 다음에 다시 돌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1번으로) 풀로드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GPU 1번이 이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로드는 풀이. 둘 다 지금 뭐 테스트는 크게 문제없이 잘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를 동시에 테스트를 하는 걸 보여드렸고, 뭐 좀 더 좋은 메인보드가 있으면 좋은데, 굳이 제가 이 그래픽카드 테스트 하려고 그렇게 비싼, 뭐 그래픽카드 6개씩 꼽히고 7개씩 꼽히는 이런 메인보드를 테스트용 보드로 쓸 필요는 없고요. 이게 2개 정도면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뭐 테스트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1개짜리를 썼었는데, 수량이 좀 많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일하는데 좀 바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슬롯을 뺐다 꼽았다 하는 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편법을 좀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시 다 이제 조립을 다시 할 거예요. 조립을 다시 하고 테스트를 하고 마무리 지을 건데, 지금 총 드론 수량이 제폭되는데 지금 한 개 빼고는 GPU 분량 한 개, 아예 칩 자체가 사망을 했어요. 안 되고 동일 증상이 나서 이제 복구가 불가능하고요. 나머지는 다 수리가 다 됐습니다. 일단 펌워크로 충분히 제가 에이징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드리면 똑같은 이제 게임을 돌리시면 안 돼요. 옵션을 좀 많이 떨어뜨리시고, 얘가 뭐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에 불량이 생겼겠죠, 물론.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최대한 옵션을 낮추셔서 사용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이런 그래픽 카드는 그냥 게임용이 아니라 그냥 뭐 간단한 그래픽 작업용,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뭐 쾌적하게 오래 더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뭐 불량은 또 나겠죠. 재발 안 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뭐 버리기 아까운 그래픽 카드들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일반적인 환경에 사용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금일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